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첼시가 웨스트햄 원정에서 1대3 완패를 당하면서 프리미어리그 첫 두 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 선수 한 명이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우위를 점했음에도 패한 첼시인 건데요. 무엇보다도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액을 들여서 야심차게 영입한 카이세도가 페널티킥을 헌납했고, 그 이전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액 이적료였던 엔소 페르난데스가 페널티킥을 실축했으며 8천만 파운드를 들여서 야심차게 영입했던 무드릭이 실수를 연발하는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웨스트햄과 첼시의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경기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첼시의 선발 명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상을 당한 주장 리스 제임스 대신에 구스토가 선발 출전한 걸 제외하면은 리버풀전과 동일한 선발 라인업을 들고 나온 첼시였습니다. 카이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적이 갓 성사된 만큼 벤치에서 대기했고요. 무드릭은 두 경기 연속 추쿠에 메카에게 밀려서 벤치에서 대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엔 웨스트햄의 선발 명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햄은 사우스햄튼에서 야심차게 영입한 워드 프라우스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배팅 혐의로 인해서 맨시티 이적이 좌절된 파케타가 선발 출전했는데요. 파케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배팅 혐의가 실제로 드러나게 된다면은 장기간 징계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양팀의 포메이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햄은 4-2-3-1 포메이션을 가동을 했습니다. 안토니오가 최전방 원톱에 섰고요. 파케타를 중심으로 벤 라흐마와 제로드 보엔이 좌우 측면에 서면서 2선 공격 라인을 형성했습니다. 소우책의 수비형 미드필더 파트너로 워드 프라우스가 나섰고요. 좌우 풀백은 에메르송과 초우팔, 그리고 중앙 수비는 아게르드와 주마, 그리고 골문은 아레올라 골키퍼가 지켰습니다. 첼시는 프리시즌은 줄곧 4-2-3-1 포메이션을 실험을 했었는데요. 정작 프리미어리그 개막하고 나서는 3-4-2-1 포메이션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에이스로 영입한 은쿤쿠가 장기 부상 후 빠진 데다가 디사시를 영입하게 되면서, 여기에는 이제 그 에이스로 영입한 은쿤쿠가 장기 부상 후 빠진 데다가 센터백인 디사시를 영입하면서 파생하게 된 전술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잭슨이 최전방 공격수로 나섰고요. 추쿠에메카와 스털링이 2선 공격수로 지원에 나섰습니다. 좌우 윙백으로 벤치레가 구스토가 나왔고, 갤러거와 엔소 페르난데스가 중원을 책임졌습니다. 백스리는 티아고 실바를 중심으로 코리엘과 디사시가 좌우에 섰고요. 골문은 로베르트 산체스 골키퍼가 지켰습니다. 웨스트햄이 경기 초반 워드 프라우스의 세트피스를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했습니다. 먼저 그 5분경에 워드 프라우스의 날카로운 코너킥을 주마와 공중볼 경합 과정에서 디사시 머리 맞고 떨어진 거를 보엔이 슈팅을 시도했으나 각도를 좁히고 나온 산체스가 막아냈습니다. 결국 웨스트햄의 선제골이 워드 프라우스의 코너킥에서 나왔는데요. 2분 뒤에 위치도 그리고 킥 모션도 같은 거를 보는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워드 프라우스가 코너킥을 파포스트로 정교하게 올린 거를 아게르드가 타점 높은 헤딩 슈팅으로 골을 넣은 겁니다. 여기서 그 갤러거의 수비가 좀 아쉬웠죠. 이거는 좀 견제를 해줬어야 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그 실점을 허용한 첼시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14분경에는 벤치엘이 날카로운 크로스를 잭슨이 골문 앞 헤딩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크로스바를 훌쩍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21분경에 갤러거의 강력한 중거리 슈팅을 아레올라 골키퍼가 펀칭해냈고, 이를 잭슨이 가슴 트래핑에 이은 리바운드 발리 슈팅을 가져갔으나 이번에도 또 이제 골대로 훌쩍 넘어갔습니다. 잭슨이 움직임이라던가 주고받는 플레이, 키핑까지도 다 좋은 모습이었거든요. 돌파까지도 좋았는데 마무리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결국 28분경에 그 첼시의 동점골이 터져 나왔습니다. 잭슨이 드리블로 치고 가다가 골라인 바로 앞에서 컷백을 준 게 웨스트햄 수비수인 아게르드 발 맞고 굴절된 거를 워드 프라우스가 걷어냈으나, 이를 이제 그 벤치엘이 받아서 추쿠에메카에게 패스를 주고서는 리턴 패스를 받아서 컷백을 줬는데요. 웨스트햄 수비수인 주마가 걷어낸 거를 추쿠에메카가 잡아서는 여기서 굉장히 상체 페인팅이 좋았어요. 상체 페인팅을 통해서 이제 수비를 제치고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으로 골을 넣은 겁니다.
동점골을 허용한 가운데 웨스트햄의 공격이 다시 이루어졌는데요. 초파의 롱스로인에 이은 골문 앞 혼전 상황에서 실바와 이제 그 수책 맞고 혼전 상황에서 흘러나온 거를 파케타가 센스 있게 발을 쭉 뻗어서 왼발 슬라이딩 슈팅을 가져갔는데요. 이게 그 골대를 맞고 비껴 나갔습니다. 웨스트햄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첼시가 역전을 기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그 이번 경기에서 스털링이 상당히 드리블 돌파를 효과적으로 그것도 잘 활용을 하면서 활발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41분경에 스털링이 개인 드리블 돌파를 감행하는 과정에서 소우책이 슬라이딩 태클을 하다가 파울을 범했습니다. 결국 그 비디오 판독 결과 페널티킥이 선언된 건데요. 이게 그러니까 소우책의 파울 자체는 비디오 판독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다만 이 파울이 페널티 박스 아니냐 바뀌냐가 중요했는데 비디오 판독 결과 안으로 이제 나오면서 페널티킥이 선언이 된 겁니다. 하지만 페널티 키커로 나선 엔소의 킥이 다소 정면을 향하면서 아레올라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엔소의 킥이 다소 좀 안일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가운데 그 전반전 추가 시간 2분경에 다시 한번 스털링이 환상적인 드리블 돌파에 이은 컷백을 줬는데 잭슨이 헛발질을 했고요. 뒤로 흐른 거를 벤치렐이 주발이 아닌 오른발 슈팅을 가져갔으나 소책에게 차단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첼시에게 악재가 있었습니다. 추가 시간 6분경에 추쿠에메카가 부상으로 쓰러진 건데요. 이에 첼시는 벤치에서 무드릭 교체 투입을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첼시에게 아문이 드리워지는 교체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전반전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전은 뭐 첼시가 압도했던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록적인 부분에서 말이죠. 점유율에서도 79대 21로 크게 앞섰고 슈팅 숫자도 11대 6으로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기대 득점도 첼시가 2.08골이었던 데 반해 웨스트햄은 0.78골이었어요. 그러니까 첼시는 2골을 넣었어야 되는 경기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전반전만 놓고 보면요. 웨스트햄은 1골이니까 뭐 본인들의 기대점만큼 넣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거기다가 코너킥에서도 첼시가 5대2로 2배 이상 많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첼시의 결정력이었던 건데요. 웨스트햄이 6번의 슈팅 중 2회를 유효 슈팅으로 가져갔던 데 반해 첼시는 11번의 슈팅 중 유효 슈팅이 3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 잭슨이 결정력에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죠. 후반 킥오프와 동시에 첼시는 전반전 막판에 부상을 당한 추쿠에메카를 빼고 무드릭을 교체 투입시켰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먼저 골을 넣은 거는 웨스트햄이었는데요. 벤라마가 이제 그 드리블을 치는 과정에서 디사시가 가로채고서 패스를 준 거를 워드 프라우스가 지체 없이 롱패스로 연결했고 이를 그 수비 뒷공간을 파고든 웨스트햄 공격수 안토니오가 가슴 트래핑에 이은 드리블 돌파에 이어서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골을 넣은 거였습니다. 이거는 다소 그 디사시의 패스가 아니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결국 이것도 좀 영입한 선수의 실수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가운데 그 첼시는 60분경에 왼쪽 윙백인 벤치렐을 빼고 미드필더인 카이세도를 넣으면서 조금은 공격을 강화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이세도는 들어오자마자 슈팅을 가져갔습니다. 무드릭의 드리블 돌파에 이은 크로스가 이게 다소 길게 넘어갔거든요. 그래도 스털링이 잘 잡아서 슈팅을 가져간 게 에메르송 맞고 뒤로 흘렀고요. 여기서 이제 엔소가 패스를 준 거를 갤러거가 슈팅을 가져갔으나 이게 또 이제 수책 맞고 흘러나온 거를 카이세도가 중거리 슈팅을 가져갔는데 골대를 훌쩍 넘어갔습니다. 다소 아쉬운 슈팅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가운데 그 첼시에게 호재가 있었습니다. 67분경에 잭슨이 드리블을 감행하는 과정에서 아게르드의 태클이 다소 깊게 들어가면서 옐로 카드가 주어졌는데요. 이미 아게르드는 전반전에 옐로 카드 한 장이 있었기 때문에 경고 누적 퇴장을 당했습니다. 이에 웨스트햄은 측면 공격수인 벤 라흐마를 빼고 센터백인 오그본라를 투입하면서 아게르드의 공백을 메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첼시는 75분경에 미드필더인 갤러거를 빼고 측면 공격수인 마두에케를 넣으면서 공격을 더 강화했습니다. 웨스트햄 역시 76분경에 최전방 공격수인 안토니오를 빼고
공격형 미드필더 겸 중앙 미드필더까지 수행할 수 있는 포르나스를 투입하면서 조금 더 수비 강화에 나섰는데요. 제로드 보웬이 최전방 공격수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교체가 나름 통했습니다. 79분경에 포르나스의 프리킥을 보웬이 받아서 드리블을 치고 가면서 키핑을 하다가 올라온 포르나스한테 패스를 주고 다시 이제 그 리턴 패스를 받아서 중거리 슈팅을 가져갔으나 산체스 골키퍼에게 막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웨스트햄이 마지막으로 81분경에 워드 프라우스를 빼고 아약스에서 영입한 수비형 미드필더 에드손 알바레스를 투입하면서 조금 더 수비를 강화했는데요. 85분경에 첼시가 다시 한번 득점 기회가 있었습니다. 스털링이 측면 드리블을 감행을 하다가 정교한 크로스를 올린 거를 무드릭이 논스톱 발리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이게 거의 뭐 말도 안 되는 슈팅으로 연결됐습니다. 골대로 훌쩍 넘어간 것도 아니고요. 골대 근처로도 가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필드 안으로 떨어졌어요. 붕 떴다가 붕 떨어진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웨스트햄 수비가 걷어냈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추가 시간 1분경에 카이세도가 결정적인 실수를 범했었습니다. 수비 진영에서 디사시한테 패스를 준다는 걸 이제 포르나이스가 가로채에서는 그대로 드리블을 치고 가다가 슈팅을 가져간 거를 로베르트 산체스 골키퍼가 발을 쭉 뻗어서 막아냈습니다. 이거는 산체스 골키퍼의 선방이 아니었으면 그대로 실점이 되는 장면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추가 시간 2분경에는 첼시의 득점 기회가 있었습니다. 코릴이 패스를 준 거를 무드릭이 드리블을 치고 가다가 반대편 측면으로 패스를 연결해줬고 이를 받은 마두에케가 접는 동작에 이은 중거리 슈팅을 가져간 게 소체크 맞고 굴절돼서 그대로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싶었으나 아레올라 골키퍼가 팔을 쭉 뻗어서 막아낸 건데요. 이런 가운데 그 추가 시간 4분경에 또다시 카이세도의 실수로 인해서 페널티킥이 선언됐습니다. 에메르송이 드리블 돌파를 감행하는 과정에서 카이세도가 태클을 섣부르게 하면서 파울을 범한 건데요. 이에 심판은 지체 없이 페널티킥을 선언을 했고요. 파케타가 노룩 페널티킥으로 골키퍼를 속이면서 골을 넣었습니다. 이대로 경기는 웨스트햄의 3대1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후반전 기록만 놓고 보면요. 물론 후반전에도 점유한 거는 첼시였어요. 점유율에서 72대 28로 크게 앞섰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첼시가 교체 투입한 선수들이 공격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특히 무드릭은 정말 실수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첼시 공격의 맥을 끊었습니다. 거의 기본기 자체가 갖춰지지 않은 듯한 인상이었어요. 기본적인 패스도 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트래핑 미스도 너무 많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적 우위 속에서도 슈팅 숫자가 6대6이었어요. 거기다가 정작 유효 슈팅은 웨스트햄이 4대1로 크게 앞섰고요. 기대 득점 역시도 웨스트햄이 1.07골로 첼시 0.36골에 크게 앞섰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경기 전체 기록을 놓고 보면요. 경기 전체 기록은 그래도 첼시가 전반전에 크게 앞섰다 보니까 슈팅 숫자에서도 17대 12로 앞섰고 점유율도 76대 24로 앞섰고 기대 득점도 첼시가 2.4골로 웨스트햄 1.8골에 앞서긴 했으나 정작 유효 슈팅에서는 6대 4로 웨스트햄이 앞섰습니다. 결국 마무리에서 3대1 스코어가 났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첼시가 얼마나 공격을 주도했는지는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놓고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햄은 공격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첼시가 주구장창 공격을 했는데 이렇게 주구장창 공격을 하면서도 골은 한 골밖에 없었고 슈팅다운 슈팅도 그렇게 많이 가져가지 못했어요. 반면에 웨스트햄은 전반전에 공격했을 때 골을 넣었고요. 또 그 다음에는 첼시에게 공격을 당하다가 역습 한 방으로 골을 넣었고요. 또 이제 페널티킥도 공격을 당하다가 도리어 역습하면서 페널티킥을 얻어낸 거였거든요. 첼시 신임 감독인 포체티노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더 많은 찬스를 만들어냈고 더 잘한 팀이 패하는 이런 타입의 경기는 정말 패배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설명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신입생인 잭슨은 전체적인 움직임은 좋았지만은 결정력이 좋지 못했고요. 무드릭은 그냥 기본기 자체가 갖춰지지 않은 정말 최악의 선수였고요. 그리고
엔소 페르난데스는 정말 잘했어요. 경기 자체는 굉장히 잘했는데 페널티킥을 실축했고요. 사실 여기서 엔소가 페널티킥을 넣었으면은 그랬으면은 2대1로 첼시가 역전에 성공하면서 흐름을 가져갈 수 있었어요. 믿었던 엔소가 페널티킥을 실축한 것도 페인으로 작용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카이세도도 새로 오다 보니까 팀 동료들과 맞지 않았고 거기다가 조금은 흥분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카이세도가 패스 미스도 상당히 많이 범한 데다가 페널티킥까지 헌납하면서 페인을 자처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즉 첼시는 영입한 선수들이 돈값을 하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 이적료 기록자인 카이세도는 페널티킥을 허용했고 또 이제 그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 이적료 2위, 그러니까 카이세도 이전에 1위였던 엔소가 페널티킥을 실축했고 첼시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 4위이자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 이적료 7위에 해당하는 무드릭도 실수를 연발했고 마찬가지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디사시도 패스 미스를 범하면서 두 번째 실점의 빌미를 제공을 했고요. 또 다른 여름 영입생 니콜라 잭슨은 움직임이나 전체적인 플레이는 좋았으나 최전방 공격수잖아요. 근데 결국 마무리에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그러면서 패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카이세도는 최악의 데뷔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첼시 선수는 역대 두 번째 데뷔전 페널티킥을 허용했는데요. 카이세도 이전에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에서 첼시 선수로 페널티킥을 허용한 선수는 웨인 브리지였습니다. 반면 웨스트햄 신입생인 워드 프라우스는 데뷔전에서 2도움을 올리면서 웨스트햄 선수로는 프리미어리그 데뷔전 최초 2도움 기록자로 등극을 했습니다. 첼시는 리버풀과의 개막전에서도 경기 내용은 더 좋았으나 1대1 무승부에 그쳤고 또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경기 내용은 좋았으나 1대3 완패를 당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첼시의 향후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이제 다음 경기가 승격팀인 루턴 타운과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 무조건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브리그 팀인 윈블던과의 리그컵이 있고 지난 시즌 승격팀인 노팅엄 포레스트, 본머스로 이어지는 일정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다소 그래도 쉬운 일정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빨리 팀을 수습하지 못한다면은 그러면 그 뒤에는 힘든 일정들이 쭉 따라올 예정입니다. 당장 본머스전 다음으로 이번 주말 경기에 에버튼에게 대승을 거둔 에스턴 빌라와 경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풀럼과의 서런던 더비 매치가 있죠. 서런던 더비다 보니까 승패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미 지난 시즌에도 첼시가 풀럼에게 패했었으니까요. 승격팀 번리와의 원정 경기는 다소 수월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고 나서 아스널, 브렌트포드, 토트넘, 맨시티, 뉴캐슬, 브라이턴, 맨유로 이어지는 죽음의 일정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힘든 일정 이전에 다소 수월하다라고 할 수 있는 루턴, 윈블던, 노팅엄, 본머스로 이어지는 4연전에서 빠르게 팀을 수습하면서 신입생들 간의 발도 맞출 필요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